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다반작성 요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합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녹음을 하려고 딱 키자마자 알람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김기훈님께서 부력과 양압력 강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봐도 차이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라고 올려주셔서 토합이나 수합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원래 이제 부력하고 양압력 하려고 그러면 저 뒤쪽이라서 이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먼저 이제 부력과 양압력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원래 제가 이전에는 마이크도 없이 그냥 아이폰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녹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입하고 이제 핸드폰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음량이 왔다 갔다 거리길래, 그래도 제가 본 채널이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유튜브인데 마이크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하나 새로 샀고요. 그리고 서브노트 관련해서 문의가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티스토리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이메일, 이쪽으로도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배포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전자책 쪽을 조금 알아봤는데, 크몽이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 엄청 복잡해요. 입력하고 이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어떻게 고객센터에 어떻게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는 놨거든요. 올려는 놨는데, 이게 일반 전자책이 아니라 이제 스캔본이다 보니까 승인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좀 공지를 해 놓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올리다 보니까, 금액 적는 난이 있어요. 이걸로 제가 진짜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이제 본 채널이 있고, 지금 이제 이 유튜브 건축 시공기술사 이 강의를, 진짜 후배는 두 놈 때문에 지금 떠밀려서 시작은 했는데, 이거야 제가 좋아서 강의를 하는 거라서 그냥 무료로 그냥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서브노트까지 이제 무료로 배포하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금액적인 문제보다도, 제가 솔직히 제 서브노트, 제 예전에 본 채널에 서브노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서브노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진짜 제 자식처럼 아끼는데, 이걸 진짜 말 그대로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공기술사 책의 가격만큼도 못한 가격을 매기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이거 한 권도 안 팔으면 안 팔았지. 진짜 제가 돈이 없지, 제 가오가 없진 않아서. 그래서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시공기술사 일반 조제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를 PDF 통째로 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올려놨는데, 이 강의를 제가 제 서브노트가 정확하게 철골공사까지는 제가 정리를 하고 시험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철골공사까지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만둘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주 1개 내지 2개 정도는 꾸준히 그냥 올라갈 거니까, 이 수업을 그대로 따라가면 제 서브노트를 전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야기가 자꾸 주저리 되는 게, 제가 기술자다 보니까 무언가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진짜 서브노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진 않아요. 진짜 제 노력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나면 제가 티스토리에 이제 올릴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속 강의할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하신 분만 받으세요. 일단 그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부력과 양압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강의 시작합니다. 자, 부력과 양압력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단위를 보는 거예요. 부력은 톤 F고요. 양압력은 톤 F 퍼 메타 제곱입니다. 이 말은 부력은 힘이고 양압력은 수압이에요. 확실하게 두 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자, 먼저 부력은 수중에 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려는 힘입니다. 이건 건축 이쪽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력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체적만큼 물이
그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라는 개념이 부력이에요. 이 개념이 똑같이 건축물에 작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나면 지하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하 수위보다 낮은 부분에 최적만큼 물이 건물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최적이 크면 클수록 부력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지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최적이 커지니까 또 많이 올리려고 하겠죠. 이런 개념이 바로 부력이에요. 근데 부력에서 꼭 봐야 되는 건 이 물건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이다 라는 거고요. 자, 양압력은 구조물 바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압력입니다. 어디에 작용하느냐? 구조물 바닥에. 구조물 바닥이면 뭐가 있죠? 기초. 기초에서 어디로 작용하는 거?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얘는 기초 수직으로만 작용하는 압력이라서 기초가 뭐 파손이 된다거나 기초의 내구성 저하라거나 이런 기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부력, 건물을 들려고 하는 거, 양압력, 기초의 어떤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자, 이게 요새 왜 중요해지느냐면, 옛날에는 주차장이 지상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들 보면 주차장이 지상에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공간이 녹화가 되고 또 대지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증대가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하로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하 수위가 높다 그러면 부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서 부력이 증대가 되니까 이것이 건물을 부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초를 파손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상방지 대책 및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싹 이제 이해를 하면 이걸 그냥 그대로 말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워서 이걸 그대로 뺏겨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을 이해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력은 힘이라고 되어 있고 양압력은 수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개념을 보시면 부력은 지하 수위 밑에 있는 저 볼륨만큼 톤 F 퍼 메타 삼성, 그러니까 산식 보시면 물의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톤 F 퍼 메타 삼성 곱하기 메타 삼성 딱 해서 메타 삼성 날라가면서 톤 F만 남는 거. 그래서 제가 단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용적 중량에다가 볼륨을 곱하기 때문에 톤 F만 남아요. 근데 양압력은 말 그대로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수두차 H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용적 중량인 톤 F 퍼 메타 삼성에다가 메타 제곱을 곱하니까 메타를 곱하니까 톤 F 퍼 메타 제곱이 남는 거예요. 톤 F 퍼 메타 제곱이니까 압력이잖아요. 자, 그러면 단위는 톤 F 퍼 메타 제곱에서 개념을 알겠는데 부력은 밑에 특징을 보면 건물 부상에 영향을 준다. 이 개념을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력은 힘이고 건물 부상에 영향을 준다. 단위 용적 중량에서 볼륨을 곱한다. 이 정도의 이해만 하시면 이 표 그냥 그대로 안 해봐도 다 적으실 수가 있고요. 양압력은 말 그대로 기초판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판의 철근, 배건이라든가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이 압력을 버텨야지 기초가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판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부력은 물건을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초고층이에요. 그래서 위에 자중이 무거워요. 그러면 드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럼 부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만약에 양압력이 커지면 기초가 작으면 기초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부력은 그냥 안 들리면 되는데 양압력이 작용을 하면 그 기초가 일정 두께라든가 내구성이 없으면 그 기초판이 압력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버티는 압력, 양압력, 건축물이 버티는 힘, 부력.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부력의 영향을 보시면 위에 제가 쪼매맣게 그려놓은 거 있죠. 고층부와 저층부. 아마 글자를 좀 날려적어서 좀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자, 고층부는 실제로 자중이 높아요. 자중이 높기 때문에 얘는 부력의 자중으로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이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밑에 있는 부력보다 위에 있는 건축물 자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기초가 있고 기둥부가 있잖아요. 기둥부는 힘을 받는데 기둥이 없는 부분은 이제 슬라브만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위로 들어 올라지면서 슬라브가 파단이 되고 기초가 파단이 된다, 이런 건데, 자, 여기에서 부력의 영향을 보시면 1번 자중이 낮은 지하 주차장이 부력이 취약하다. 맞죠? 왜냐?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자중이 크니까요. 그리고 하부의 투수층일 때 부력이 증가한다. 자, 기초 저면이 만약에 불투수층이에요. 이게 수압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냥 집안 자체가 물이 안 통하게끔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압력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부의 투수층일 경우에 부력이 증대되고요. 또 한 가지가 피압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투수 사이에 만약에 투수층이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물을 보낼 때 이 구경이 작은 파이프로 쓰는 거랑 구경이 큰 파이프로 쓰는 거랑 이제 압력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제 피압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불투수 사이에 투수가 있으면 거기에 압력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렇게 피압수가 있으면 이 부력의 영향을 더 받는다 라는 거고, 지하 수위가 증대되면 당연히 부력을 더 받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건축물의 자중이 부력보다 1.25배가 크면 안전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부력의 대책 보면 건축물의 자중을 증대시킨다라고 해서 저기 뭐 기술사 책 보면은 이제 중간에 뭐 자갈 채우고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건축물 별로 없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고층부가 좀 올라가고 해서 자중이 조금 더 커지면 부력에 유리하다, 요 정도의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 자, 부력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락앙카고 하나가 연구배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락앙카 그러면 그냥 앙카 박는 거, 연구배수 그러면 물 빼는 거, 이 정도 개념만 있지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되고, 어떤 때는 락앙카로 쓰고 어떤 때는 이제 연구배수로 쓰고,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락앙카는 결과적으로 기초 밑에 그냥 말뚝으로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올리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다 쓰느냐? 투수 개수가 높아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부분에 만약에 연구배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연구배수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양압력 저감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연구배수는 지하수 밑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을 해서 위로 올려주면서 압력이 덜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수 개수가 만약에 얘가 높은데 연구배수를 쓰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걸 계속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락앙카는 밑에 보면 특징에 고가다, 공기에 불리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봤을 때 시공비는 락앙카가 고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싸다고 해서 연구배수를 투수 개수가 높고 지하수가 높은 부분에 연구배수를 쓰게 되면 물이 계속 나오니까 얘를 계속 펌핑을 하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LCC 개념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공비는 연구배수가 적게 들지는 모르겠는데 유지보수비가 훨씬 더 락앙카보다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수 개수가 높고 지하 수위가 높은 부분은 연구배수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투수층에서는 시공이 불리하고 지하 수위가 낮은 부분에 적용한다라고 연구배수에는 적어놨고, 락앙카는 이제 투수 개수가 높고 지하 수위가 높은 부분에 달하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피압수, 불투수층 사이에 존재하는 지하수로 압력수도 차로 부력이 발생해서 건물을 부상한다. 뭐 이 정도 개념은 피압수할 때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물을 빼야 되니까 배수공법이 있는데, 중력배수하고 강제배수,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중력배수, 그냥 건물 중에 제일 낮은 부분에 땅을 파서 그쪽으로 물을 모은 다음에 물이 자동으로 중력으로 모이면 물이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잖아요. 왜?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으로 물을 모아서 얘를 펌핑하면 그게 중력배수입니다. 강제배수, 물을 모을 때부터 무언가 압력이나 진공을 써서 얘를 억지로 모은 다음에 위로 펌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웰포인트라든가 베이쿰 딥웰,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진공 딥웰, 예. 요렇게 이제 강제배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이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천시의 지하 수위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하천이 있다 그러면 이 하천의 수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도 변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시공시 주의사항 할 때 좀 적으면 좋고요.
외부 배수 처리는 이제 외부에 맹한거를 설치를 해서 지하 수위를 낮춘다. 뭐 요런 그림 하나 그려주면 괜찮을 것 같고, 요게 이제 7번 보면 준공 후에 건물 부상 시 처리 방안 URS. 이게 이제 제가 그러면 건물이 부상하는 건 알겠는데, 건물이 부상하면 어떻게 해야 얘를 말 그대로 잡을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업리프트 릴리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URS라는 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닥에 배수판 밑에다가 유공집수관을 깔아서 말 그대로 이제 처리하는 거.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URS에서 저거 그대로 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토공사 서브노트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합격 노트라고 불리는 그림 노트. 요걸 보면 이제 어떤 거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부력이 나오든 양압력이 나오든 뭐 건물 부상이 나오든 나는 무조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다 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력 양압력 나오면 나는 무조건 이 그림 그린다 라는 걸로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연구 배수 시스템 그림 하나 새로 그리고 라간카 요렇게 이제 이쁘장하게 새로 그려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이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표 하나, 요런 그림 하나, 요 그림 하나, 이래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까 전에 이해했던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연구배수나 라간카가 나왔다. 그럼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비교표. 연구배수와 라간카의 비교표. 그냥 개념을 솔직히 이거를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딱 잡히면 연구배수 밑에는 불투두청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밑에 기초에다가 쭉쭉쭉 꺼서 뭔가 불투두처럼 만들고, 라간칸을 이제 투두청이니까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투두청으로 만든 다음에 낮은 수위나 불투두청에 쓰고 높은 수위나 투두청에 쓴다 하고 해서 시공성, 경제성, 공기 안정성은 뭐 높음, 저가, 유리, 낮음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서브노트를 만든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림 노트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요렇게 이제 요약 노트 하나, 이제 만약에 요런 것처럼 요약 노트 하나를 새로 만들어 놓으면 일반 서브노트 나오고 요약 노트 나오고 이제 그림 노트 나오고, 이걸로 서브노트가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크몽에다가 올려놓을 때 일반 토공사 거, 그 다음에 토공사에서 철골공사까지 되는 서브노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기 있는 요약 노트와 그림 노트와 이제 합격 전략까지 되어 있는 제 풀세트,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올려놓을 거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은 길게 부력과 양압력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토합하고 얘가 조금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질의가 된다고 중간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 조금 깨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토합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수업 뒤에 있는 이제 라간카나 이제 연구배수 요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부력이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